증시가 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변동폭이 장중에 꽤 나오게 됐는데요. 네, 어떤 부분에 좀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는지 변동선상 세웠는데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종가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반이 여전히 굉장히 불안했어요. 간밤에 또. 네. 예.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들이 전부 다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3% 하락, 나스닥은 강보합, S&P 500은 0.1% 하락을 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좀 강했는데 4.7% 상승했고요. 노바백스가 11.8% 급등.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들이 괜찮았습니다.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7.5% 상승, EV고가 19.7% 급등, 그다음에 버진 갤럭틱이 8.7% 상승했고요. 쿠팡이 18% 급등했고,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6.3% 상승, 솔리드 파워가 10.2% 급등을 했습니다. 언더아머가 6.6% 상승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인 로블록스가 19.2% 급등,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인 메타포트가 7.6%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가 5.8% 상승, 쇼피파이가 11%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버바이오 테크놀로지가 8.2% 상승,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5.6% 상승했고, 인모드가 5.3% 상승, UAM 관련주인 조비 어비에이션이라고 있는데 6.5% 상승했고요. 팔란티어가 9.4% 상승했습니다. 리비안이 18% 급등을 했는데요. 1분기 손실폭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EPS가 마이너스 1.43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마이너스 1.44달러였습니다. 리비안 급등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괜찮았는데요. 피스코가 12.5% 급등을 했고요. 루시드도 13.2%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11%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예상치는 10.7%였습니다. 전월 대비 0.5% 상승했는데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그다음에 3월 1.6% 상승에 비해는 상승폭이 큰 폭으로 좀 둔화했습니다. 그다음에 근원 PPI는 6.9% 상승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했고 예상치는 0.6%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3천 건으로 집계됐고요. 전주보다 1,000명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는 19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파월이 연준이 미국 경제에 연착륙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인플레를 2% 낮추는 과정에서 금리 상승은 어느 정도 고통을 수반할 것이지만은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경제에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표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주는 부담이 컸다라고 저희가 앞에 시황이나 외신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게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가될 위험이 충분히 맞습니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11.5% 이제 그 3월 달에 11.5%였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하회했는데 좀 더 고무적인 거는 전월에 이제 0.5% 상승했는데 네. 전월보다 0.5% 상승했는데 3월에 1.6% 상승폭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둔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악은 아니었다.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보세요. 네, 물론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가겠지만. 네, 맞습니다. 예. 네.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생산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도 부담을 같이 짊어지자라는 이제 분위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인플레 정점론 아직 그럼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은? 네. 소비자 CPI는 조금 이제 아직까지 이제 미세 조정이다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다행히 이제 PPI 같은 경우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3월 1.6% 상승보다는 조금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봐서는 조금 이제 그러면 CPI에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것
방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경기 연착륙 멘트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네. 역시 뭐 지금 인플레가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빨리 인플레 잡아야 된다. 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어느 정도 고통은 수반할 것이라는 것은 뭐 다들 아는 건데 뭐 그거를 이제 공식적이 아니라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인플레는 결국에는 뭐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자신감을 좀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미국 경제는 뭐 결국에는 침체로 가겠지만은 뭐 연착륙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멘트를 한 것으로 봐서는 네. 아직까지도 뭐 계속적인 긍정적인 입장을 뭐 그렇게 표명한 것으로 보고 시장 달래기에 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만 일단 네. 좀 평가를 해주셨고. 달러하고 국채도 좀 이번에 오늘 좀 볼까요? 달러화가 2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고 지금 뭐 주식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시장에 거의 휴지 조각된 코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고 있다. 생각보다 지금 국채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10년물 금리 수준이. 예. 이거는 또 큰 폭으로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채 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 시장이 좀 어제 좀 내려왔죠. 2.8인가요? 내려왔는데 저는 이제 좀 꺾이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도 좀 이제 부담을 좀 상쇄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자로 조금 하락 추세가 조금 깊어지지 않겠냐. 깊다는 게 뭐 아주 큰 폭의 하락보다는 조금 이제 조금 안정되지 않겠나. 급등세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불안감에 우량주들까지 던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빅테크 주식, 뭐 믿을 만한 저희가 주식이라고 했던 애플이나 MS도 흔들림이 조금 강한 상황인데 오죽하겠냐라는 생각이 또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들거든요. 근데 한국산 코인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뭐 지금 루나나 테라가 폭락하게 되면서 블록체인 거래가 또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지켜보면서 옐런 재무장관이 금융시장의 혼란까지는 초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이제 멘트가 나오긴 했거든요.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한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건 어떤 징조라고 보세요? 뭐 조금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냥 별개로 봐야 되겠죠. 그쪽에서 가상화폐는 뭐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버블이다라고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투기 성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그거는 뭐 지금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시장이 그런 관련주들로는 타격을 입겠지만 그게 전체적인 시장에 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은 그쪽에 별개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워낙에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늘 가지고 계셨는데 투자자분들은 잠이 오겠나 싶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 폭락하고 있는 시장을 보면서 이제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옐런 재무장관의 조금 시장 달래기성 발언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단속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종목 얘기해 주시면서 쿠팡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고 컨턴스케이프 얘기해 주셨고 메타버스 관련주도 많이 올라왔고 이렇게 낙폭과대주에서의 반등 크게 나온 종목들도 간밤에 눈에 많이 띄던데요. 네, 어제 시장을 좀 보면서 느낀 것은 그동안에 이제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가격이 너무 싸진 것들은 뭐 실적이 뭐 어느 정도 뭐 조금만 괜찮게 그냥 예상치랑 부합하게 나와도 쿠팡도 손실폭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급등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어제 빅테크 주식들이 약해서 그렇지 시장 전반적으로는 체감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시장의 추가적인 뭐 급락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제한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장중 급락이 나오더라도 마감으로는 어느 정도 좀 돌려놓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애플하고 뭐 이쪽에 지금 급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뭐 시장에 좀 분위기를 조금 안 좋게 가고 뭐 그렇게 눌러놓고 있는데 나머지 주식들이 분위기가 괜찮은 거 봐서는 좀 매기가 이제 조금 확산되면은 시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은 뭐 급반등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U자형의 반등을 나타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U자형으로 완성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이제 눈에 띄었던
이번 게 폭락했던, 뭐 급락했던 전기차 관련주가 올라왔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리비안, 18%는 올라왔고, 리비안 주식에서 이제 뭐 포드나 이런 쪽에 아마존도 손댈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되돌리는 반등인 건지 아니면은 지금 뭐 전통적인 어떤 완성차 그리고 이런 신흥 강자의 어떤 전기차 쪽에 대한 월가 뷰가 굉장히 다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리비안 비롯해서 이렇게 조금 어떤 신생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던 흐름은 어떻게 캐치해야 될까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뭐 GM이나 포드는 어제 또 약세를 나타냈고 네. 물론 월가에서 GM이나 포드 쪽에서 매도 리포트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온 나왔어요. 것도 좀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너무 많이 빠진 게 가장 큰 호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역시 뭐 일시적으로 지금 되돌리는 과정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네. 하지만 이제 급반등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는 조금 뭐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뭐 이게 뭐 추세적인 반등은 당연히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투자자들이 애플이나 이쪽에 좀 덜 빠진 종목보다는 많이 빠진 거 낙폭과대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으면 언더아머도 뭐 그 전에 얼마 전에 뭐 25% 정도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반발 매수 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악이면은 사실 싼 주식이고 간에 뭐 저가 매수가 아예 없잖아요. 네.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심리도 최악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가 매수가 종목별로 꽤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맞습니다. 체감은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뭐 최악에서 조금 탈피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제 빅테크 주식들만 조금 더 조정을 거치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돌아서는 거는 뭐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과연 그 반등 폭이 강도 이게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국채금리가 떨어져도 빅테크가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비싼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비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하게 간밤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도 너무 고난의 연속이어가지고 많이 좀 힘들고 어제 또 옵션 만기 이제 지나갔거든요. 만기 이후에 시장 방향성 어떻게 보세요? 어제 시장 오전장까지는 버텼어요. 12시까지는. 12시까지는 버텼는데 12시 이후에 갑자기 외인 쪽에서 프로그램 매물, 비차익 쪽에서 엄청나게 나왔어요. 네네. 비차익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인위적으로 조금 뺀 것도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인위적으로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약간 되돌림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시장 저는 계속적으로 뭐 매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는 조금 이제 다시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것은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장 막판에 비차익에서 오히려 또 약간의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어제 단기 비차익에서 계속적으로 매물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걸 좀 암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 더 이상 좀 너무 빠진다고 해서 뭐 물론 공포스럽죠. 지금 여기서 공포스러운데 그렇죠. 어제 2,550포인트 일시적으로 깼지만은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저가 매수는 더 강하게 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비관론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이제서부터는 주식 뭐 매수 쪽에 좀 가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자라고 저희한테 포지션 잡아주신 게 반도체 장비하고 유가 상승 대응한 쪽은 저희가 일단 팁을 들어봤고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처럼 너무 빠진 주식들 일시적으로 사가지고 단계적인 수익 노리는 그 전략도 괜찮습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폭락주들? 조금 폭락해서 가격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싸 보이지 않은 주식들이 지금 보이는데 사도 괜찮아요? 이제 그런 주식들은 반등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로의 급등은 아직까지는 힘들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빅테크주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애플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안정만 찾으면은 뭐 나머지 대형주들도 조금 이제 돌아서는 것은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뭐 저는 그렇게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싶습니다. 폭락주들 반발 매수세 이용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힌트 잡히면은 저희한테 또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다. 어제 많이 밀렸지만 시장 이렇게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네, 반도체 장비 유가 상승주는 이제 추세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모아나가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 시장이 길게 보고 수익을 내기가 또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빠져있는 주식들 사가지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익을 실현한 이런 조금 단기적인 매매도 함께 조금 병합해서 좀 혼용해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서 이번 주 또 마무리 한번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